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전현준 뉴스토마토 기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현주 기자께서 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부터 실시간으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은 윤석열 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7시 21분쯤에 관저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8시 2분쯤에 바리게이트가 열려서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관저 안에 진입하면서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 개시를 알렸는데요. 현재까지 1차와 2차 저지선은 뚫린 상태지만 최근접 경호처와 아직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접 경호처에 영장은 제시한 상태지만 현재 경호처장은 이런 수색을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현재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수사관은 150명가량이라고 밝혔고 이 가운데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총 8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시 14분에 과천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출발하는 걸로 사실 오늘 상황이 시작됐다고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금 4시간 반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인 거죠. 경호처가 지금 끝까지 막아서겠다 이런 걸로 지금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경호처는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판례는 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방한 당시 삼보 일배 행진을 제지한 이 경호처 경우가 과했다면서 한 집회가 민원을 냈던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판례에서 헌재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사전적 예방적 경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관저 근처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로 이 경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예방적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게 경호처의 의도로 풀이되고 있고요. 한편 또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은 공수처 체포 시도의 위헌 또 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방적 경호,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방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다 붙여서 사실상 상권 분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도 될 수 있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고 경호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진행 중으로 본다면은 내란의 주요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란죄까지의 공범 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개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가 유권 해석 기능이 있나요? 그러니까 법제처도 아니고 경호처가 무슨 법을 해석을 하죠?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경호의 개념에 지금 경호처의 저 행위가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외에는 다른 근거를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정치인 출신이 와가지고 저렇게 이 경호처 인력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마지막 발악에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켜내는 안전 활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무슨 위해를 가하는 겁니까? 적법한 법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는 거고 사실 구치소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거기까지 경호대가 잘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경호를 이유로 체포영장, 법관이 발부한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처장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원래 경찰 출신이에요. 그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경찰대 행정학과 수석으로 졸업했고 경찰 출신이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정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에 출마를 했었고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선거 때 모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지금 경호처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호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분이 이제 정치를 해왔던 이력 때문에 지금도 정상적인 경호 행정을 한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게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판례를 들이대면서 예방적 경호 운운하는데 예방이라는 거에도 맞지도 않고 일단 경호에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삼권분립 침해 내지는 내란죄 수습을 방해하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를 지금 경호처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저는 결코 간단히 넘어갈 수 없고 저는 끝까지 전 책임을 다 물어야 될 것이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를 뭐 볼 수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도 굉장히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렇게 그 정상적인 영장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냥 단지 윤석열 내란 수괴를 감싸고 어떤 정치적인 언행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다? 그럼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은 존립할 수가 없고 우리 헌법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정말 흥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내란죄라는 게 반란인 거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반란인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은. 반역죄는 옛날에 보면은 뭐 갑신정변 실패해서 도망갔던 네. 김옥균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잡아와라 해가지고 죽여서 잡아왔죠. 시체 상태로 한국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보통은 이제 연좌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는 역모를 하면 삼족을 멸했던. 그렇죠? 김옥균 같은 예. 경우에 시체 상태로 들어왔는데 예. 들어온 상태에서 양화진에서 능지처참을 그때 해요. 그렇죠. 역모니까요. 네. 예,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반역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는 그런 건데 그때는 왕에 대한 반역인 거죠. 지금은 네.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권 분립에 대한 반역인 거고.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의 사설 경호원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안에는 위에 정무직만 빼면 다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직업 공무원이 저렇게 정파적으로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무슨 근거로 막냐 이겁니다. 무슨 근거로. 지금 뭐 말하는 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거고 체포 영장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데 지금 법 위에서 경호처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호처가 아니라 위헌처 아니냐. 이거 위헌처로 완전히 지금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위헌처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죠. 네, 맞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서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이 원동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이 대치 중인 가운데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왜 윤 의원이 해당 관저에 들어간 건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날에도 윤 의원은 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윤 의원은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큰절까지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금 대치 중인 이 관저에 들어갔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요 직전까지 명태균 사건에서 이전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던 네.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이 내란 과정에서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좀 이제 많이 두둔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죠. 대통령을 많이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다 못해서 이제는 극우 집회까지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뭐라고요?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오늘 관저에까지 들어갔다. 각별한 사이인가요?
특별한 사이처럼 보이죠.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윤상현 의원만 들어간 것만 보면 왜 이제 누가 윤석열 씨가 불러서 들어가게 된 건지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 들어가게 된 건지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죠? 그 김재섭 의원한테 했다는 얘기가 재섭아, 질량만- 국민들은 다 1, 2년 뒤면 다 잊어버려. 형 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국민 개돼지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뭐 문제가 된 건지 지탄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1, 2년 뒤면은 모두 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인식 자체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수사 대상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수사에 대한 이슈 이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더 난동에 가까운 저런 행동을 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차기에 이 국민의힘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력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구퇴행 세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만은 이 수구퇴행 세력의 차기 당권, 차기 그 내부적인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다분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에 뭐 대선을 나가든 그 세력에서 어떤 후보를 내도 어차피 당선 안 되는 걸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본인 지지층,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나름대로 각인이 되면서 이 윤상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원희룡, 나경원이 붙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꼴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꼴찌를 했던 한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해악이 큽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저런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건 참 너무나도 딱한 일이고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검찰 그 공수처에서 나온 수사관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경찰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왜 윤상현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경호라는 이 행태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 전 경호처의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경호처로 돌아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뭔가 지금 중재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고 있어서 깨우러 간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한잔하러 들어간 거일 수도 있죠. 뭐. 아침 시간 예, 해장 아침에도 뭐 먹을 수는 휴식. 있으니까요. 네. 예. 한숨이 나옵니다. 뭐 장어나 수육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어. 예. 아니,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걸 지금 눈앞으로 보는 처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경호처가 이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어떻게 이렇게 내란반란 수괴 혐의를 받는 한 개인을 위해서 저렇게 사유화될 수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공복들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 피의자가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 적에 지금 가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금 윤상현 의원의 최근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도 있지만 이게 지금 딱 한 달 걸렸습니다. 네. 계엄령 내렸던 게 12월 3일이고 오늘 날짜가 공교롭게도 1월 3일입니다. 딱 한 달이 걸렸는데 한 달 동안의 상황 짧게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2월 3일에 윤석열 씨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제 이 12.3 내란 사건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계엄령 선포는 다행히 바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려서 1차 투표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이 됐고 투표는 불성립하게 됐고요. 그다음 일주일이 지난 뒤죠. 12월 12일에 2차 탄핵안 재발의가 됐고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16일 공조수사본부에서 이제 1차 출석을 통보를 받았고
공조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계속해서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 씨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제 지난 며칠 전이죠. 12월 30일 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권성동 윤상현 내란 동조범. 윤상현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자기 앞에 맡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신 분도 있으셨고요. 대통령이라고 호칭 붙이지 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내란 동조죄에는 불체포 특권 면책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죠. 민주당에서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사면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면죄를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댓글 달아주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 불체포 특권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에 동의 없이 체포 구금 안 되는 거거든요. 윤상현은 지금 내란에 동조하면 내란 현행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그것도 현행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내란에 대한 개념도 없고 형사소송법도 모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부정하고 도대체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법을 논하고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압돼야 되는 것이고 그 내란 진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도 조심하십시오. 현행범이라 바로 들어갑니다. 뭔가 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황 좀 처음부터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상황이 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좀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6시 14분에 공수처가 차량 5대 나눠 타고 출발했는데 그때 출발한 인원은 아까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눠서 이제 출동을 했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대치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으로 경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국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외신들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속보로까지 타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라이브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분 단위로 속보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그 지지자들은 선거 절도 중지 배너와 이 미국 국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기 왜 들고 나오나요? 지금 정말 그렇게 된 지가 지금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집회에 미국 성조기가 등장을 하고 가끔 이스라엘 국기도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저분들의 모순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교회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데 또 희한하게 무속과 주술에 빠져 있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독교와 무속이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이 보이는 태도는 명확하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로 가는 거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내란을 규탄하고 내란은 처벌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를 보시고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가서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받아쓰기를 하면서 거의 그 세뇌당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끔은 미국의 성촉이 더 나아가신 분들 더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이스라엘 국기까지 갖고 나와서 이제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사실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인계철선으로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네요. 슬프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제도 그 추운 길바닥에 몇십 명이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물론 해산했습니다마는 그 저체온증으로 생명도 위태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걸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용하죠. 끝까지 싸워달라고. 그렇죠. 이건 참. 그리고 윤석열 그 내란 수계는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멋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을 속인 건데 이제 와서 보면 참모 뒤에 숨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호처 뒤에 숨고 심지어 지지자 뒤에 숨습니다.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덤볐습니까? 아유 정말 국민들이요 너무너무 이거는 뭐 실망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네.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지금 이제 내 소신껏 발언하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저 뭐 신인규 변호사 어떤 분인지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인사시니까. 근데 예,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아니 그래서 게 제가 나을 이제 보수 쪽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의 그 허탈함과 뭐 그런 거야말로 이제 배신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보수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보수로 상징되는 저 수구퇴행 기회주의 연합 세력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전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정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진 책임들 전 정말 통감하고 그걸 바로잡는 일에 저는 선두에 서야 되겠다. 이 각오로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체포가 돼야 제가 국민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너무 힘드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나마 제가 면이 좀 서서 내일부터는 좀 방송을 좀 편하게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얘기는 정말 뭐 저희 개인적인 공감이 가고요. 일이니까요. 네. 어쨌든 다시 성조기 얘기로 돌아왔을 때 네. 미국이 강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LMC, like-minded countries, 그러니까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고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와 이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과 우리는 친하게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외교 과정에서 미국하고 같이 가겠다면서 강조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가치 동맹. 근데 지금 과연 그 가치를 지키고 있나? 내란 수계로 본인이 지목된 상황에서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게 의심스러운데 지금도 이 한남동에 이분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실이. 앵커님 뒤로도 보이네요 성조기. 아 성조기가 많네요. 태극기와 같이 반반 비율 정도. 네, 반반 비율로 보이고 있어요. 댓글 보면은 네. 특히 태극기는 누구 맘대로 사용을 하냐? 내란 공조에 웬 태극기가 나오냐? 태극기도 그냥 사용할 수 차라리 없도록 윤석열기를 제작해서 들고 다니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정말로 태극기를 오염시키지 말고 윤석열기라는 걸 하나 제작하셔가지고 윤석열 깃발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왜 굳이 한미동맹을 여기서 언급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맞는 걸 자꾸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독교와 주술도 안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양립이 안 되는 거를 양립시키려고 하니까 차라리 윤석열 깃발을 들고 가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에 대한 모독인 것 같습니다. 국기 그렇죠. 모독죄도 추가해야겠군요. 그러면. 음. 자, 네. 아침 일찍부터 경호처의 반항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움직인 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뭐 말이야 오늘 새벽이라 일찍이지만 영장 나온 지가 언젠데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렇게 늦게 영장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의 저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라고 나온 저 내란 선동 행위가 이미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 공수처가 나선 거거든요. 아니 진작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놓고 진작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입장 조율을 해놓고 영장 받자마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를 풀으란 지시를 내리게 했었어야 되고 바로 경찰 특공대와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서 정방석화처럼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시기에 새벽에 가서 지금 영장 집행한다고 하니 지금도 3시간 반째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또 수사에 대한 의지도 많이 약해서 상당한 좀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국민의 공수처로 거듭나려면은 오늘
그 가운데서 정말 너 죽고 나 죽고의 심정을 가지고 무조건 신병 확보를 오늘 해야 된다. 그 의지와 결기 아니고서는 전 공수처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가 매우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혀 없죠. 아까 제가 경호의 개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윤곽근 변호사의 주장은 불법영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영장이라는 건 그냥 본인의 주장이고 본인의 소위 말하면 그냥 본인의 그냥 외침일 뿐이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됐으면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체포당해서 이틀 안에 구속영장 발부 안 나오면요 풀어주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 알면서 자꾸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전이라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공수처에는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도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그 관계기관 장의 승인이지 체포영장은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거기다 쓴 겁니다. 이거 형사소송법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빨간 펜으로 써준 거예요. 혹시 우길까봐. 그래가지고 집행하러 갔는데 이걸 지금 경호처가 그러니까 화기를 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와 결국에는 내란에 동조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막 나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했던 군 고위 장성들을 기소했습니다.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 박한수 육참총장과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을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한 8시 2분쯤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라는 입장을 냈었어요. 근데 이게 체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그 피의자가 적시가 돼 있고 이제 범죄 혐의가 돼서 어디에 이제 구치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적혀 있는 그 영장을 들고 가서 보통은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미란다 원칙도 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잡아오는 겁니다. 물리력을 쓰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제 물리력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합법적인 물리력을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고 있고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갑자기 경호처가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막아 세우면서 국민의 경호처가 아니라 내란 수계의 사설 경호원 수준으로 지금 스스로를 격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유형의 범죄에는 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저 경호처 직원들도 직업 공무원들이거든요. 다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됐고 정년까지 보내기로 들어간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전과자 돼가지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겁하게 경호처장이라는 자는 자기가 지휘하는 공무원들 다 전과자 만드는 것이며 본인도 전과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에 굳이 한 배를 타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장에서 집행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잡아오는 거. 이게 집행인데 아직은 보여는 좋겠습니다만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뭐 공부한 판례 내밀면서 아 판례가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야. 왜 자기들이 법 해석을 하고 앉아있냐 이겁니다. 법 해석 기관도 아닌데. 아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시간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집행이라는 게 사실 그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집행은 이제 그 범죄 혐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영장을 주고 그렇죠. 그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본을 발부하게 되죠. 예. 영장을 읽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집행을 발부했다는 시간이 한 8시 2분 3분 네. 이었던 걸 생각하면 본인을 만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문 앞에서 맞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 경호처에다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왔고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 요청이죠. 행정적인 응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호처가 당연히 이거는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니까요. 경호도 아니거니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왕조 시대입니까? 왕이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저기 시위하고 계신 저 한 2,000분 되시나요? 저 2,000명이 막습니까? 2,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한 1,000명. 예, 1,000명이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우리가 존중하고 삼권 분립 체계하에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걸 막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일인가. 그 앵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아직은 피의자 윤석열에게조차도 그 영장이 제시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의 체포영장 저렇게 문 잠그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 부숩니다. 소방관 불러가지고 문을 부셔요. 부시고 열고 들어가서 합니다. 그거 손괴죄 안 돼요.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영장의 힘이 큰 겁니다. 그 영장을 누가 막습니까? 근데 지금 경호처가 화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날 것이라는 것이 우려돼서 지금 강경 진압을 못하게 만들면서 윤석열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경호처 직원들을 다 지금 전과자, 그것도 내란죄 버금가는 그런 중대 범죄자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상급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정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